자, 그럼 이어서 공명구조별 기여도 판단이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개의 공명구조를 가지는 분자에서 다양한 공명구조 중 가장 기여도가 높은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뭐 어찌됐든 분자 내 전자밀도를 파악하고 또 공명구조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차후에는 이제 반응에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를 찾아내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자리가 잡힐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반응 중간중간에 만들어지는 반응 중간체들의 안정성을 판단을 해서 그 안정성의 기여도가 높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반응을 일으키겠구나 하는 식으로 예측을 할 때 그때 많이 쓰는 그런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공명구조별 안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구조에서 밑에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구조는 뭐 이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닌데요. 복잡한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구조, 그 다음에 B 구조,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여기 E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의 공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공명 구조가 나타날 때, 한 분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공명 배열을 가지게 될 때, 이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게 뭐고, 이 중에서 기여도가 그나마 떨어지는 게 뭐냐, 순차적으로 A, B, C, D를 한번 서열을 한번 매겨보자,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공명 구조별 기여도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가 일단은 모든 안정성이라든지 그 공명 구조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옥텟 규칙이 깨졌다는 얘기는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얘기고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져서 안정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주기 원소들은 일단 분자를 형성하더라도 반드시 주변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옥텟 규칙이 만족되지 않는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우 불안정하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 양이온은 항상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비어있는 피오비타를 가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산소나 질소는 양전하를 띠더라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구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구조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소 양이온하고 산소나 질소 양이온을 거의 동일시해 가지고 처음 유기화학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탄소 양이온처럼 산소 양이온이나 질소 양이온이 나와도 똑같이 비어있는 피오비탈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변의 전자 배치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명구조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첫 번째 옥텟 규칙이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거나 아니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구조들을 둘을 서로 비교할 때 두 번째로는 형식 전하의 분리도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 내에 얼마나 많은 형식 전하를 가졌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뭐 요걸 가지고 이제 안정성을 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자 내에 형식 전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정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여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옥텟 규칙에 대한 사항이 동등할 경우, 그러니까 다 깨져 있거나 아니면 다 만족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형식 전하 분리가 적을수록 기여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기여도를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제 그 형식 전하의 분리까지도 동등하다 이럴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식 전하와 전기음성도를 매칭해서 그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는 어쨌든 전자를 끌어모으는 원자니까 음전하가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높은 원자는 음전하가 양전하보다 더 안정한 거고, 전기음성도가 낮은 원자는 양전하가 음전하보다 더 안정한 거고, 이렇게 해서 상반된 두 개념을 전기음성도에 매칭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옥텟 규칙에 대한 사항하고 형식 전하의 분리가 동등할 경우에 이제 세 번째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 얘기고요. 네 번째는 형식 전하들 사이의 거리, 요걸 이제 판단하는 건데,
요거는 뭐 사실 제일 미약한 효과라서 거의 판단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굳이 하나 넣자라고 하자면은 요게 하나 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전하들 사이의 거리는 어찌됐든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같은 전하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분자 내에서 가급적이면 같은 원자나 아니면 바로 이웃 자리에 있을수록 더 안정하다. 가까울수록 안정하다라는 게 요 판단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위의 모든 판단 기준이 동등할 경우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옥텟 규칙, 형식 전하, 전기 음성도 이런 것들이 다 동등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개념이고 기여도를 판단하는 가장 마지막 기준이어서 거의 사용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앞에서 보셨었던 구조를 실제로 기여도를 한번 판단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A라는 구조를 기준으로 놨을 때 일단 분자 내에 공명 구조를 본인이 이제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파이 결합이 있는 자리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명에는 항상 파이 결합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결합이 있는 자리를 보실 텐데 여기는 탄소하고 탄소의 파이 결합이니까 이 파이 전자는 양쪽 원자가 동등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C하고 N 사이에 삼중 결합이 있죠. 그럼 여기 가운데에 있는 시그마 결합만 뭐 공명하고 무관한 거고 나머지 파이 결합 두 개가 주로 질소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극단적으로 공명 구조를 그렸을 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명 구조는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 딱 가정해 놓고 그리는 거죠. 그래서 탄소와 질소가 전자를 하나씩 공유했는데 그 공유한 전자 한 쌍을 질소가 빼앗아 갔을 때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 B라고 하는 구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소에는 이 파이 결합에 있던 전자쌍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으로 변해버렸고요. 탄소에는 비워져 있는 피오비탈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옥텟이 깨진 거예요. 탄소 양이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옥텟이 깨지는 거죠, 무조건.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텅텅 비어있는 피오비탈이 생기니까 거기로 핵전하가 외부에서 전자를 제일 잘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웃 자리에 있던 탄소와 탄소 사이의 파이 전자를 끌어가 버린다. 그런 얘기죠. 요걸 이렇게 뺏어가 버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C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C 구조는 이제 이 둘 사이에 있던 파이 전자가 이탄소로 넘어갔으니 이탄소는 플러스 전화가 없어졌는데 그 옆에 산소 바로 옆에 있는 원자에 탄소는 비어있는 피오비탈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양전하가 이렇게 생긴 거고 이때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는데 그 두 쌍 중에서 한 쌍이 이 피오비탈과 동일한 평면에 놓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공유 전자쌍과 피오비탈의 컨주게이션으로 전자쌍이 여기로 이렇게 쏠려서 새로운 파이 결합을 요 둘 사이에 형성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D 구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때 산소와 탄소의 이중 결합은 어쨌든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을 테니까 여기가 전자밀도 낮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질소가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여기가 전자밀도가 제일 높네요. 이 전자쌍을 이 옆에 있는 C와 C 사이의 파이 전자 여기에 파이 스타로 비공유 전자쌍을 채워버리게 되면은 이 C하고 C 사이에 있던 파이 전자가 이제 요 옆에 있는 요 탄소 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이 탄소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음전하가 잠시 발생한 다음에 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C하고 O 사이의 파이 전자는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에 파이 스타 오비탈이 또 전자밀도가 매우 낮죠. 그래서 거기로 전자를 빼앗기게 되면은 여기서 전자를 가져가서 원래의 A 구조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작은 분자 하나지만은 이 분자 안에서 이렇게 5가지의 공명 구조가 쭉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잠깐 전체를 좀 지우고 또 시작해 볼게요. 자, 이쪽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A, B, C, D, E 이 5가지의 공명 구조 중에서 일단 뭐가 제일 기여도가 높겠냐, 가장 안정한 형태가 뭐냐 하고 판단한다면은 제일 먼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 A 구조하고요, D 구조하고요, 여기 있는 E 구조는 일단 옥텟 규칙은 만족합니다. 옥텟을 만족하는 거, 요거는 A, B, E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B 구조하고 C 구조에서 탄소 양이온이 각각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옥텟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 C 구조는
옥텟 규칙을 일단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A하고 D하고 E 구조는 B나 C 구조보다는 월등하게 더 기여도가 높다, 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 D, E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옥텟을 만족하니까, 다 만족하니까 두 번째로 이 A, D, E 중에서도 더 안정한 게 뭘까,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A 구조는 옥텟 규칙도 만족하고 있고 형식 전화의 분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형식 전화가 다 만족되어 있습니다. 근데 D 구조나 E 구조는 분자 내에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형식 전화가 발생해 있죠. 따라서 형식 전화를 보시게 되면은 형식 전화는 일단 A 구조가 제일 안정한 거고, 그 다음에 D하고 E 구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기여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D하고 E 중에서도 또 그 둘 중에서도 누가 더 안정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플러스 전하는 산소에 있고요. 여기도 플러스 전하는 산소에 있으니까 요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보시면 이 마이너스는 탄소에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여기는 질소에 음전하를 띠고 있네요. 그러면 똑같은 양전하는 같은 원자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탄소하고 이 질소, 이 둘 중에 질소가 전기음 성도가 더 셉니다. 그래서 음전하의 경우는 전기음 성도가 센 원자에 걸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따라서 D하고 E 구조 중에서는 D가 좀 더 기여도가 높겠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하고 D하고 E하고 이것들의 서열은 판단했는데, B하고 C는 둘 다 옥텟시켰으니까 그냥 둘 다 불안정하다가 아니라 이 불안정한 것 중에서도 더 불안정한 게 뭐고 덜 불안정한 게 뭔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옥텟이 깨져 있고 여기도 옥텟이 깨져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여기도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예요. 거기다가 질소가 음전하, 질소가 음전하, 탄소가 양전하, 탄소가 양전하라서 전기 음성도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맨 마지막 기준인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좀 거리가 먼 반면에 여기 B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가깝죠. 그래서 B 구조가 C 구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구조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체 공명 구조들 5가지 중에서는 일단 A 구조가 가장 기여도가 높고, 그 다음 D, E, 그 다음에 부등호를 이렇게 두 개를 해놓은 이유는 옥텟 규칙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옥텟 규칙 만족, 오른쪽은 옥텟 규칙이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불안정한 구조들이 B, C인데 그 B하고 C 중에서도 B가 조금 그래도 낫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공명 구조들을 각각 하나씩 다 판단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요걸 가지고 그러면 A 구조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냐, 이게 제일 기여도가 높으니까 이 상태에서만 생각하면 되지 않냐 하면은 얻어낼 정보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이 공명 구조들을 그리는 이유는 다시 좀 지워놓고 가도록 하죠. 이 공명 구조를 이렇게 5가지를 그려서 뭐 기여도도 판단하고 하는 건데, 그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주로 중간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냥 분자 자체를 판단할 때는 이 공명 구조를 이용해서 바로 이 분자 내에서 어느 전자 쪽이 조금 더 전자가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원자 쪽이 전자가 좀 더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기화학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탄소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탄소 기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탄소하고 요 탄소만 보시면 여기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기가 쉽고 이 부분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기가 쉬운 자리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하나로 공명 혼성 구조로 나타낸다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중결합이 있고 CN 3중결합이 있었는데, 이걸 공명 혼성으로, 이게 A 구조잖아요. 공명 혼성으로 나타낸다면은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들을 전부 표기를 해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이 둘 사이에 3중결합이 됐다 말았다, 여기 2중결합이 생겼다 말았다, 여기에 2중결합이 생겼다 말았다, 여기도 2중결합이 됐다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하이 전자들을 이 산소에서부터 이렇게 5개의 원자가 쭉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에 델타 플러스,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 여기에 델타 플러스,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패턴을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질소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에서는 그다지 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들을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이런 탄소들이 어디가 전자가 많고 부족한지가 그냥 이 A 구조만 딱 봐도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델타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전부 다 여기 파이 스타 오비탈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들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파이 스타로 전자가 몰려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분자에다가 H 플러스 같은 산을 썼어요. 그럼 여기서 전자를 줘요, 이렇게. 실제로 반응은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A라는 원자가 전자쌍을 제공하는 어떤 음이온이다. 그럼 이런 음이온들은 대부분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 공명구조별 기여도를 배우는 것이지 뭐 특별히 그냥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가 더 안정하고 뭐가 더 불안정하다 이 정도 따지는 거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또 공명구조별 기여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